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면역력 저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닥터헬스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면 보통 이렇게 잘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대상포진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수두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이후에 수두가 나은 다음에도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네. 이게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어린아이들이 흔히 걸리는 수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소아기에는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수두를 앓고 난 후에 완치가 되는데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체내에 남게 되고요. 신경을 따라 이동해서 신경절에 잠복해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서 국소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형태의 물집과 같은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자주 생기는 편이고요. 특히 HIV 감염 환자나 또는 장기 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서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대상포진이 처음에 딱 걸리면 이 증상이 약간 감기 몸살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을 키우는 분들도 많고 또 이 피부 발진을 그냥 피부병이라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거나 근육통이다 이렇게 오인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대상포진은 일반적인 피부 병변이랑은 다르게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먼저 선행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한 후에 붉은색의 반점이 신경절을 따라 나타난다거나 또는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신경절의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포라고 하는 이 피부 병변이 신경절이 분포하는 부위의 띠 모양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 보통 수포는 10일에서 14일 정도 유지가 되면서 모양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우선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게 되고 이때 접촉 등에 의해 물집이 터지면 좀 더 심한 궤양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2주 정도가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되죠. 네. 이 수포가 두드러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때는 꼭 병원을 찾아서 대상포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단순 포진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포가 발생하는 질환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두 질환 다 이제 포진이라고 해서 수포가 발생하니까 비슷한 질환이 아닌가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단순 포진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보통 피부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 1형 바이러스와 성병의 일종으로 성기 외부에 발생하는 2형 바이러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대상 포진과 단순 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변이 나타나는 형태, 그 모양의 차이입니다. 대상 포진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몸통이나 엉덩이 부분에 넓은 띠 모양으로 수포가 발생을 하고요. 네. 척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일측성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도 있죠. 네. 반면 단순 포진은 신경 피부 분절을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뿌리 부분에 숨어 있다가 피부로 바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몸의 좌우 구별이 따로 없고요. 또 띠 모양보다는 그냥 국소 부위에 소량의 포진들이 모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예. 발생하는 부위도 단순 포진 같은 경우는 주로 입술 주변이나 눈, 코, 귀와 같은 피부, 또 성기 주변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단순 포진이랑은 다르게 이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긴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대상포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좀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치유도 더 잘 되고 합병증이 네. 발생할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피부의 병적인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병변 부위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해서 곪을 수도 있고요. 또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뿐만이 아니고 홍채염이나 각막염까지 일으켜서
걸려서 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명까지요. 네, 또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를 하게 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또 대상포진의 이 1차적인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인데요. 일단 수포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지 72시간 이내에 빠르게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 정도 투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안 된다고 하더라도 3일에서 5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이외에도 또 동시에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진통제 같은 것들을 투여하는 게 대상포진 이후에도 이 신경통이 와서 그런 처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좀 막으려면 대상포진 정말 얘기만 들어도 무섭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일 걱정하는 합병증이 얘기하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거든요.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보통 발진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있을 때 아픈 게 아니고 이후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돼서 더 무서운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18%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예. 또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는 40% 정도까지 발생을 하는 반면 젊은 층에서는 10% 미만으로 발생 확률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 통증은 굉장히 만성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우울증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서 사람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의 강도가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이미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했다면 발생한 이후에도 재빨리 가능한 한 빨리 통증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은 진통제 치료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통에 쓰이는 약제나 좀 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나 진정제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좀 더 장기적으로 강한 통증에 시달린다면 신경블록과 같은 여러 가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또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나 면역력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상포진 위험에 노출돼 있을 텐데 이 대상포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렸을 적에 수두를 앓았던 분이시라고 하면 누구나 이 수두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언제든지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에이즈 또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 또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 같이 전신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인데요. 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대상포진을 100% 예방해주지는 못하지만 발생 위험을 낮춰주고요. 또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확률을 유의하게 낮춰주기 때문에 병의 경과나 진행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군요. 근데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대신에 신경통이나 이런 것 좀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뿐만이 아니고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으니까 면역력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네. 맞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다고 면역력이 획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전에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나이 드신 분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으면서 이 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평소에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특히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상포진 환자를 접촉했다고 해서 이 병이 바로 전염이 되지는 않거든요. 궁금했어요, 그 부분도. 하지만 이전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분들이라거나 내지는 어린 아이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게서는 수두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대상포진 환자분들은 치료 기간 동안은 격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도 반드시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만 위험한 질병은 아닌 거네요. 네, 또 어렸을 적에 수두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본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수두를 앓고 지나가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령이신 분들은 다들 예방접종을 이제 필수적으로 맞으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대상포진 발병 후 한 72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